안녕하십니까. 열정의 마신 윤기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장 분석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주식 부분이 남았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분석, 아주 간략한 시장 분석이고요. 이것으로 뭔가를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가자. 네, 이런 의미의 현재 시장 분석입니다. 주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자, 주식하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느낌이세요? 제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항상 여쭤보는 얘기입니다. 주식 이러면 어떤 느낌이세요? 자, 얘가 여쭤보면 한 두 가지 정도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1번, 어렵다. 네, 어렵다. 2번, 네, 손해본다. 대부분 이 두 가지 안에서 비슷한 유형으로 답변을 해주십니다. 자, 주식하면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인식은 자, 이런 부분인가 봐요. 야, 어렵다? 아, 그거 손해보는 건데? 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자, 이전에 설명드렸던 부동산과 주식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부동산. 3억짜리 집을 사서 3억짜리 집을 샀습니다. 자, 요게 5년이 지났더니요. 집값이 상승을 해서 5억이 됐습니다. 번 거 같으신가요? 네. 벌었나요? 어떤가요? 버셨죠? 네, 실제 버셨죠? 3억에서 5억이 됐으면 대략 70% 정도 상승한 겁니다. 자, 3억이란 돈을 가지고, 자, 투자의 경우로 봤을 때입니다. 3억이란 돈을 가지고 5년 정도 기간을 거쳐서 5억이 됐다. 와, 돈 벌었다. 네, 부동산 하시는 분들, 부동산으로 돈 버신 분들 대부분 네, 이 정도죠. 이 정도입니다. 네, 돈 번 겁니다. 자, 근데 주식은요. 자, 우리나라 주식을 매매를 했을 때, 네, 매매, 네, 매수와 매도죠. 주식을 가지고 있는 평균 보유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주식을 샀죠. 그리고 다시 팝니다. 이 기간이 평균 얼마나 될까요? 네, 제가 여쭤보면 평균 한 1년, 뭐 짧으면 한 달이요, 아니면 뭐 반년, 3개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평균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냐면요, 3일 보유하고 있습니다. 3일. 네,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주식을 샀을 때 평균 보유 기간이 3일입니다. 굉장히 단기 투자죠. 네. 이것과 이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교합니다. 비교가 되나요, 사실? 자, 얘는 어떤 3억이란 목돈으로 내가 5년이란 굉장히 중기간, 뭐 장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중장기 기간을 거쳐서 5억이 됐습니다. 와, 돈 벌었다. 와, 성공했다. 말씀하시죠. 주식은요, 평균 3일 갖고 있으면서, 아, 어렵다. 아, 손해본다. 말씀들을 하십니다. 같은 비교가 되려면, 같은 기간에 내가 같은 액수를 넣었어야 같은 비교가 되겠죠. 네, 맞죠? 자, 실제적으로, 그럼 같은 기간, 뭐, 예시입니다. 예시다 보니까, 네. 1990년에서 2000년도, 네. 부동산 시장 굉장히 화랑이었을 때죠.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많이들 부동산으로서 어떤 투자에 좋은 유용한 용도로서 가져갔던 시기입니다. 자, 이때를 비교해 봤습니다. 어떻게 비교를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네, 실제 뭐 3억을 넣었다. 자, 이게 5억이 됐다. 요 기간 동안. 벌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0%에서 많게는 100%. 같은 기간에, 그러면요. 자, 코스피 지수를 비교해 봤습니다. 같은 기간에 이 같은 액수를 넣었을 때 얘기입니다. 네, 3억이라는 돈을 넣었을 때 우량주에만 네, 분산을 투자를 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우리 뭐 삼성, 뭐 현대, 하이닉스 이런 것들, 이런 주들에만 3억으로 분산을 해서 보니까 실제 몇 프로 수익이 났냐면 네, 20년 동안 대략 300%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같은 기간에 같은 액수를 놓고 보니까 주식 쪽의 상승률이 훨씬 더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비교죠. 네. 진짜 비교는 이런 부분이죠. 네. 같은 기간에 같은 액수를 놓고 봐야 정당한 비교가 되겠죠. 자, 실제로 결과는 네, 이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식이란 부분을 이제는 너무나 많이 알고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는 부분 몇 가지만 하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과거의 수익이 이랬다고 해서 현재까지 이럴 수 있다 이런 부분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고 앞서 살펴봤듯이 뭐 은행이나
또는 부동산이나 그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기대할 만한 부분이 조금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자금들이 과연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 그거는 뭐 확정할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여러 가지 상황상 이 원칙만 지키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부분이다. 네, 주식의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일단 그냥 주식 자체를 놓고 볼게요. 예, 지금 시장 자체를 크게 나누는 거니까요. 너무 많이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1번 네, 장기 투자. 오래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오래. 아까 보여드렸죠. 네, 10년 동안의 수익률은 실제 우량주 기준으로 봤을 때 부동산을 상회하는 수익률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자, 1번 장기 투자의 중요성이죠. 2번 뭐 주식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얘기입니다만 중요한 얘기죠.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담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분산 투자입니다. 내가 이것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 그래서 그 부분에 모든 걸 내가 투입을 하게 되면 내 자산을 알 수 없죠. 리스크란 건 항상 존재하니까요. 분산 투자가 왜 중요합니까? 자, 여러 개를 분산하면 분산할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하나하나 쳐낼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분산 투자는 꼭 지켜라. 한 바구니에 절대 계란을 담지 마라. 저는 이 부분에서는 절대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절대적으로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담아서는 안 됩니다. 3번 정액 투자해라. 보다 중요한 얘기입니다만 정액 투자가 어떤 방식이죠? 제가 설명드린 은행 적금 같은 방식입니다. 자, 은행 적금이 어떻게 됩니까? 예금은 한 번에 돈을 넣지만 예를 들어 내가 1,000만 원 있다 그러면 1,000만 원 한 번에 넣고 자, 1년 만기로 들었다. 1년 후에 이자와 원금을 함께 받는 방식입니다. 적금은 뭐죠? 매달 들어갑니다. 매달. 그걸 정액 투자라고 합니다. 즉 적금 같은 방식입니다. 네, 내가 매달 꾸준히 넣는다. 매달 일정한 액수를 꾸준히 넣는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챕터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시장 분석이다 보니까 주식과 부동산을 잠시 비교를 해봤고 그 부분이 그렇다면 주식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수익을 거둘 수 있을까? 라는 어떤 실제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너무나 잘 아시고들 계시는 기본적인 부분을 가지고 네, 주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세 번째 챕터까지 시장 분석 챕터는 마무리 지었고요. 정액 투자부터 또 뭐 여러 가지 유용한 얘기들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정의 화신 윤기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